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중국에 그 모소 대나무가 있답니다. 요즘 텔레비전 선전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대나무가 4년 동안 거의 크질 않다가 5년째 되는 봄날 하루에 30cm씩 큰답니다. 그래서 금방 6주 만에 30m가 넘게 큰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1월 달에 공부하셨는데, 문제 풀면 당연히 지금은 안 풀리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슴 속에는 계속 실력이 쌓이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8페이지 할 차례죠. 네, 지난주에 했던 게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1조,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고요. 오늘 이제 법조문으로는 9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할 차례입니다. 등록이라는 말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개업한다는 뜻입니다.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자를 개업 공개사라고 했죠, 용어 정의가. 그래서 이제 개업하는 절차입니다. 98페이지 등록의 의의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저 미리 지난주에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옛날에 이게 연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소개영업법에서 신고제를 하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금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등 모든 전문 자격사들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 등록증 걸어놨습니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제와 허가제, 종전에 허가제였는데 차이점은 허가는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근데 등록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종전 허가제와 다릅니다. 그러면 종전 신고제와 등록제도 같은, 둘 다 신고를 받아줘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등록도 받아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신고제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등록제는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등록하려면. 그게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99페이지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거기에 양가로 3번 기속적 행정행위. 기속적 행정행위 99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기속적 반대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즉 기속적 행정행위라는 말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속적 행정행위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인적 성격이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 내준 거라고요. 따라서 건축허가 내놓고 건축주가 사망해도 건축주 변경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이다.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자동으로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몸이 죽으면 따라서 죽습니다. 상속, 양도, 대여, 승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신전속,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닌다. 양가로 5번 영속성이라는 말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옛날에는 허가제였을 때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갱신제도가 없고 한번 자격증 따놓으면 20년 후에 개업해도 되고 30년 후에 개업해도 됩니다. 자, 100페이지 등록 신청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인데요. 등록 절차. 먼저 등록 절차를 그러면은 적어놓고 다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시험에 중요합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개업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시도지사한테 자격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권. 시험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 했죠. 비자치구라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은 7일 이내에 7일. 우리 숫자 7은 암기 프린트 39번에 1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통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법 시험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고요. 모든 거 의사표시, 청약, 철회, 취소 이런 거 전부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편지옵니다. 편지. 서면 통지를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9번에 1번 맞나요? 네. 제가 번호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39번에 1번에 있는 7일 숫자 시험에 이거는 7일, 10일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안 하려면은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도 하지 않고 업무 개시도 안 하면 3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약 해석상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6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개업하려는 사람은 빨리 합니다. 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 MBN 자연인 보니까 부동산 20년 했다더라고요. 저기 신도시도 했던데 신도시 오산 밑에 평택 그 신도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도 20년 했다던데 지금 산속에 들어와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현실에 적응 못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적성이 안 맞으면 부동산도 20년 했다는데 그냥 밥만 먹고 살았다더라고.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었냐고 묻는데. 자,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근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는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거의 다 지체 없이고요. 즉시라는 말을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그 나오는데 그 즉시 지체 없이 그냥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보면 즉시 처리해야 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시간이니까 6시에 퇴근하니까 3시까지 접수한 거는 그날 처리하고 퇴근해야 되겠죠. 근데 5시 59분에 와가지고 처리해달라면 그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라고 한다. 이렇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체 없이 써야 될 자리에 적시 이렇게 하면 X가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도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도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쓰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한다.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이 등록증이 보면 중개사무소에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려있죠. 보통 벽에. 그 걸리는데 보면 중간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등록된 인장. 그 도장을 여기에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거나 인장 등록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건의를 했어요. 이게 이러면 헷갈리니까 딱 등록증 받기 전에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받기 전에 인장 등록하는 걸로 바꿔달라 하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이 등록증 받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그게 업무 개시 전이지 업무 개시 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은 업무 개시 전인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개업하는 절차를 미리 큰 흐름을 봤고요. 다시 그러면 100페이지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및 법인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개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행법상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죠. 옛날 부칙개공, 즉 옛날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뒀다가 다시는 절대 못하죠. 자격증 안 따고는 그만두면 다시 자격증 따서 개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번 100페이지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포함한다 하면 X입니다. 포함 X.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뭐가? 즉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2번 시험에 나왔다고. 답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없다라고 나오니까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이의신청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올렸던데 취직해도 되죠. 취직해도 되는데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하라는 이야기. 그만두면 이미 그만뒀으니까 소속이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나무 밑에 취직해가지고 그만두지도 않고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국어적으로 자꾸 저한테 따지는데 저도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설명이 잘 못해요. 그냥 결론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로 안에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못한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 개업을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다. X로 2번 출제됐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못합니다. 양가로 2번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격증 땄으면 개업할 수 있죠.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을 따면 개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따와도 개업 못합니다. 외국에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 용어정의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소위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4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죠.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고요. 다만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이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양가로 3번은.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맨 밑에 2번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람. 양가로 1번 소속공개사 못한다. 양가로 2번 101페이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개업 못한다. 10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근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말고 법무사나 변리사나 세무사 자격증은 안 따고도 할 수 있죠.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 그 변호사는 32개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배웠대. 자기들은. 거기서 배울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가능하다고 배웠대.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안 된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없다. 물론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변호사도 법무사도 계약서 작성은 해도 됩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계약서 써달라면 계약서 써주면 법률행위 대리를 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중개사무소라는 간판 같은 거 못 달아 놓는다고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다 이런 말은 적어 놓을 수는 없죠. 101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맨 위에 이거 시험 2번 나왔다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 선생님도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데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 땄어요. 등록하려고, 개업하려고. 뭐 개업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려고 마음은 먹었다가 제가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만약에 변호사 자격증만 있어도 개업 가능하다면 딸 필요 없잖아요. 굳이. 예, 그래서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거든요.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등록 못한다. 양가로 3번은 뒤에 나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폐업해도 다시 개업이 안 됩니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업무 못하도록 하는데 폐업하고 개업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102페이지, 103페이지 양가로 1번, 2번 이 2개예요. 이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2개라고요. 2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오지선다행이라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104페이지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하다고요. 별표하시고 104페이지 위에서 한 15번째 줄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27, 28, 30일에 출제됐잖아요. 오늘 내드린 문제 2번에도 이겁니다. 2번 문제가 바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요. 쉬는 시간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 따로 풀겠습니다. 미리 좀 풀어볼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뒤에 해설 답 다 있습니다. 근데 미리 답 안 보고 푸는 게 좋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와가지고 전혀 모르면 해설 보면서 풀어도 되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서 해설을 뒤에 적어 놨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지선다행이기 때문에 10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출제됐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 양가로 1번이 이건 상법상 회사인데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 상법상 회사 5개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 밑에 넓혀보기 해서 5개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5개 적어놨잖아요. 교과서에 105페이지 맨 밑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다만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건 X라고. 주식회사 아닌 다른 한명 합자회사도 가능하잖아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지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시험에 2억 원 이상 하면 X입니다. 왜?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이죠. 법인의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이라고요.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보시면 52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보정설정금액 동그라미 1번 법인 2억 원 이상 돼 있잖아요.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이 중요한 거는 요 암기 프린트에 다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암기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3번에 있죠. 3번. 암기 프린트 3번에.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특수법인은 제외하니까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상법상 회사 아니라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맨 위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자 동그라미, 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06페이지 맨 위에 교과서. 만.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중개업만을. X죠? 중개 외에도 우리 교과서 106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6번 6개가 있잖아요. 박스 안에. 이 6개는 중요한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어요. 6개가.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암기 프린트 2장에 들어간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교과서 이 700페이지 되는 걸 2장에 넣어놨다는 것은 24번에 있죠. 법인의 겸업 가능한 거,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이 6가지밖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할 수 있다. 다시 교과서 106페이지 양가로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밑줄 치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며 X로 출제됐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이 취지가 왜 이렇게 법인의 등록 기준을 까다롭게 해놨냐면은 이 규정은 외국의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일본, 홍콩,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거 전부 대부분의 우리나라 선진국 OECD 국가들은 보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중개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거 가장 이름 있는 회사가 중개법인입니다.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중개법인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게 성장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고. 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번도 아까 법 14조에 규정된 거 6가지만 영위할 수 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중개법인이 중개 외에. 돈 되는 걸 해버리면 개인개업공개사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외국 대형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말 나오면 또 외국에서 모르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무역 압박을 넣겠죠. 그 WTO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런 것만 절대 안 나온다고. 진짜 취지는. 어쨌든 진짜 취지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회사가 들어오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자격증을 안 따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법인 들어오기 어렵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입니다. 시험에 포함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2명이면 된다.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출제됐습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이라고요? 그러면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O냐고 X냐고요? X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계산하는 거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그럼 7명이면 이게 아마 2.333 이 정도 될 거예요, 대략. 2.333명이면 사람 대가리를 0.3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명 이상이 된다고. 3명 이상, 여기는 3명 이상.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거 이렇게 기출문제 지문이. 임원이 대표자를 빼고 7명이면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X. 3명 이상이어야 되죠.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 107페이지 양가로 4번 교과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 전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옛날에 없었어요. 제가 자꾸 건의를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이 전원이라는 말 없어도 됩니다. 사족입니다. 사족. 중복 표현이에요. 사실은. 대표자 임원 사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누구는 제외한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임원 사원, 즉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암기 프린트 53번 교육제도를 보시면, 교육제도 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박스의 대상자에 보시면 중개 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책임자 될 자. 될 자라는 말은 사정교육이라는 말이 미리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옆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고 가로 안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고 돼 있죠. 대표이사만 받는다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중개 실무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중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어디 있냐면은 앞에 103페이지 네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인데, 자, 중개사무소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두 번째 줄에 보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임시 사용 승인만 받고, 이 조합 아파트를 사보니까 건물 등기도 안 되고 거의 2년 가까이 사는데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에서 살았어요. 재산세 내야 안 돼요. 미등기 건물인데. 재산세 내야 되죠.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건물이 있으면 내야 된다고. 세금 등기 안 돼도 세금 내더라고요. 세금 내봤어요. 저도. 그래서 다만 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인데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의미인데 의미는 똑같죠. 이 네 가지 뜻이 똑같은데 법마다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고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삽교천 중공식에 갔다 오셔서 그날 궁중동 저기 안가에서 김재규 영화도 지금 영화 같은 거 있던데요. 그때 심수봉 씨도 병풍 뒤에서 노래 불렀다 그렇게 알려졌거든. 제가 어릴 때 듣기는. 근데 텔레비전 보니까 병풍 뒤에서 부르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바로 얼굴 보이게 해놓고 부르더라고요. 그 뭐가 진실인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린 나이에 삽교천 중공식이다 이렇게 하길래 그 중공식이 뭔지 궁금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 호기심은 저도 있었다고 어릴 때부터.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검색도 못 해보고 뭘까 그냥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준공이라는 게 끝나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게 준공인가 끝나고 하는 게 준공인가 그게 궁금했다고요.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이죠. 그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다 끝나고 이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도 다 지어놓고 아파트 상가 사용검사 받고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2달 걸린대. 2달. 그 건축물 대장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중개사무소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사용권만 확보되면 된다 했죠.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공짜로 있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이거 겸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104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건생,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되지 공인중개사법에 없다고 해서 건축법은 안 지켜도 된다 하면 X죠. 건축법도 지켜야 되니까 이 규정도 갖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니 인터넷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중개하려고 하는데 굳이 사무소 월세 내면서 있을 필요 없고 아파트에 그냥 등록해가지고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아파트 안 된다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안 된다는 말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건축법 때문에 안 된다고요. 건축법 위반되기 때문에 결론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해요. 건축물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보면 건축물 용도 분류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이 29가지 있죠. 한 가지예요. 지목은 28개고 이게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저는 29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공법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공법 선생님은 제가 강의는 안 들어봤는데 다른 공법 선생님들은 아예 이 부분은 포기하라는 분도 많더라고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오긴 나오나 보더라고. 공법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 단독주택 1번이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3번 일종 건생. 건생이 뭡니까? 근린생활시설, 가까울 건자, 이웃린자, 이웃에 가까이 있으면서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1종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적은 것, 2종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큰 게 2종입니다. 음식점 이런 거는 냄새나고 하니까 2종이죠. 중개사무소, 기원, 바둑 두는 거, 기원 이런 거 2종이더라고요. 그 기원에서 막 매 담배 피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중개사무소도 담배 많이 폈어요. 옛날에는. 담배 피고 포카 치고 뭐 보스톱 치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해도 그냥 컴퓨터 가지고 하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옛날에 제가 부동산에 가보니까 옛날 복덕방 그 중개인분들 할아버지들 고스톱 치고 정신없어가지고 집 보러 가도 잠깐만요 하고 그 구치는데 지금 돈 따는 거 정신 팔려가지고 손님 와도 잠깐만요 하고 그러면 손님이 젊은 분이 가가지고 다른 데 가보고 조금 이따 올게 하면 다시 와야 하나요? 조금 이따 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절대 안 온다. X로 출제됐어요. 왜?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이다. 고정적이지 않고. 오락가락 한다고 또 가보고 없으면 또 혹시나 뭐 있나 싶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99%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그냥 다음에 올게요. 이런 말 하면 그게 저보고 다음에 밥 먹자는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넘는데 한 번도 못 먹고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나요. 그대로. 저는 순진해가 다음에 밥 먹자 하길래 진짜 다음에 언제 올 줄 알았어요. 영원히 안 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내일 이렇게 정하면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건 그냥 인사로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믿었는데. 자, 결론은 건축법도 지켜야 되니까 아파트에서 또는 단독주택에서 중개사무소 차려가지고 인터넷으로만 하고 이것도 불가능하다고요? 인터넷으로만 하더라도 사무소는 갖춰야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아파트 안에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했어요. 제가 사는데 사업자 등록돼 있어요. 왜? 저는 학원 강사니까 그냥 학원 강사, 업종, 업텔, 학원 강사, 컨설팅, 뭐 부동산 컨설팅 이런 것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더라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러더라고. 아니 나 세금 많이 내고 싶은데 해달라는데 왜 헛소리 하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해주더라고요. 사업자 등록. 저는 사업자 등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하고요. 5개.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3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등록 신청 어디다 등록 신청하느냐? 여기 적어놨잖아요.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109페이지 양가로 2번 자치구든 비자치구는 불문이다.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구청장의 하남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109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여권용 사진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왜 여권용 사진 내냐 하면은 등록증에 붙이려고 모든 사진은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 그 다음에 11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가로 안에 실무교육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원래 실무교육은 협회, 대학 전문대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재작년까지는 4일 동안 받으면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3일은 최소한 방문 수업을 들어야만 했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인터넷으로만 듣고 그 사이트에서 그냥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가능했습니다. 그 제 강의를 혹시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지금 치보면 나올 거예요. 동국대학교, 저는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한번 치보세요. 지금 사이트 나오는지. 공인중개사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하면은 제 강의가 여기에 한 8강 정도, 몇 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도 아마 코로나가 올해까지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 데서나 들어도 된다고. 서울에는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3개만 위탁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사이트에서 그냥 돈 한 15만 원,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돈 내야 돼요. 협회에서 들어도 돈 내야 돼요. 다 인터넷으로 듣고 그냥 수료증만,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어떤 분이 꼭 들어야 됩니까? 못한데 그까지 말해주면 그냥 안 듣고 틀어만 놔도 들었는지 틀어만 놨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묻지 말고 알아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로그인만 해가지고 틀어만 놓으면 된다고요. 돈만 내놓고. 있어요. 나와요 사이트.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10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있죠.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니은도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614조 내용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이 말 그대로만 출제됐다고. 상법 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추가로 더해야 됩니다. 외국 법인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52번에 동그라미 3번.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종별 변경. 111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는데요. 이 종별 변경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박 하던 중개인, 이 종별을 변경하려면 원칙은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중개인, 자격증 없는 분들이죠.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부칙개공 중개인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이분들이 돈이 다 많다고요. 우리 잊어달라. 제발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지도 못해요. 지금 중개인을 중개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부칙개공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부칙개공으로 가버리고 그 이후로 시험에 안 나왔어요. 2006년 이후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별로 안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등록의 기속 처분. 맨 밑에 동그라미 1, 2, 4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이거는 시험에 1, 2, 4 11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4번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런 거는 있더라고. 저도 한번 등록을 신청하러 가니까 저 재산세과에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 왜요? 모르니까 귀찮은 듯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짓만 하더라고. 공무원들 귀찮아가지고 입 아프다고 말하기도 싫다고. 그래서 가서 저기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니까 주보세요 소리 하더만 주보더만 재산세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 내고 세금 안 내면 등록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4번입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거 빼고는 무조건 개업해 줘야 된다.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12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 통지 며칠이라고 해서 이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맨 밑에 등록상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1번에 있습니다. 25번에 1번 25번에 1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113페이지 보정 설정인데 보정 설정은 11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는 말이 113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지체 없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오른쪽에 113페이지 오른쪽에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교부는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지체 없이 칠판에 지체 없이를 노란색으로 적어놨잖아요.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분실 훼손, 동그라미 2번 기재사항 변경, 동그라미 3번 종별 변경 이 세 가지가 재교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재교부 하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4번. 아마 처음 하신 분은 이게 프린트 찾았다가 책 봤다가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책에다가 번호만 적어 놓으시라고 다 못 따라가면. 강의는 우리 책이 700페이지니까 강의 계획표 내드렸지만 하루에 최소한 80페이지는 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 못 따라가더라도 또 다음 달에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니까 수수료 공짜로는 아니고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재교부 신청하려면.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요건인데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하려면 적법하게 하려면. 지금 115페이지 문제 보니까 기출 문제 보니까 이게 맨 밑에 이게 바로 뭡니까? 등록 기준이라고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오늘 저 이번에도 내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이. 일단 쉬는 시간에 풀어보고 마지막에 제가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116페이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여권용 사진 맨 위에 붙이고요. 그 개업공개사의 종별해 보니까 세 가지죠.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 맨 밑에 있는 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이분들은 옛날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계속 하는 분들이라고요. 아마 백오 신도시에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부칙개공 못 봤죠, 한 번도?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다고요.
굳이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뭐 이게 신도시 여기는 옛날부터 없다가 새로 생긴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소 이전. 왠지 이사 가고 이게 우리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배우자 사망, 자녀 사망, 이혼도 거의 사망에 준하는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이사하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사망의 한 그 50이 사망하면 50이라면 이사하는 게 한 25, 30 정도 되더라고 스트레스 지수가. 옮기는 거 왠지 두렵잖아. 이게 모르는 데 가서 또 사무소 하려면. 결론은 중개인들은 이 부칙계공은 안 옮긴다는 이야기 한 건데 그냥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굳이 신도시로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거의 없어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지금 와서 나이도 많은데 괜히 안 옮기려고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론은 시험에 나왔는데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다르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즉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잖아요. 계획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 이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거는. 근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계공은 새로 신규 등록은 안 된다고 했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라고요. 그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시험에 출제된 걸 왜 자꾸 말하냐면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7페이지 등록증의 게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